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원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교과서 학습 방법. 제가요, 엄마표 영어 알려주는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 관련한 이런 주제들을 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별로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런 교과서 학습 방법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어 해보세요. 영어가 정말 쉽고요.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돈을 안 써도 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학습법,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비법이에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딸은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아직 중학년이죠. 그래서 교과서 학습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년과 고학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부터 본격적인 그런 학습과,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겨졌을 때, 그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예, 교과서를 그 내용을 혼자 이해하고 혼자 해나가는데 목적을 둡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이 출발부터 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랑 만약에 생각을 같이 하고 싶다면 엄마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학은 제가 영상 여러 개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국어, 사회, 과학이에요. 네. 사실 이 부분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신지 계속 질문을 하시고 또 새학기가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애가 또 교과서를 들고 다니냐, 여분이 집에 있느냐,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한 세트를 구비를 해서 집에서 복습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으실까봐. 거민정 쇼핑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그 사이트에 가시면 교과서 다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를 교과서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과서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줄글을 평소에 읽을 수 있게, 네, 독서 지도를 평소에 좀 해주시면 좋아요. 되도록 이렇게 학습 만화보다는 줄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집에서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에 좀 빠져 있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미디어에 빠져 있다 보면은 애들이 글자 읽기가 싫잖아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읽기 싫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엄마가 글자 읽으라고 하면은 뭐 다 읽었다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글자만 읽는다고 뜻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속독으로 막 읽어서 치워버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읽긴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과서를 스스로 읽게 만들려면은 차단할 거는 좀 차단해 주시고 이 활자가 익숙해지도록 그런 사전 연습이 좀 밑바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국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 2학년은 제가 엄마랑 같이 앉아서 엄마가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국어책 내용이 특히 1학년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표현해 봅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랑 앉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의 생각도 나눠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거를 엄마가 다 조금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더 서브를 해줄 것인지가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1학년한테 혼자 교과서를 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 엄마가 앉아서 국어책 같이 읽어주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2학년부터는 교과서에 이제 좀 지문이 조금씩 길어지기도 하고,
어휘도 생소한 게 한두 개 튀어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2학기부터 자습서를 활용했거든요. 뭐 무슨 출판사 책이 좋다 뭐 이걸 제가 막 일일이 알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서점에 갔는데 동아출판사의 자습서가 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아출판사의 자습서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그 동아출판사 자습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네, 2학년 2학기부터 딸이 혼자 읽고 혼자 문제 풀고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뭐 학교 갔다 오면은 그날 이제 학교에서 배운 분량만큼 혼자 이제 복습을 해서 나가는데요. 자습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거든요. 아, 지금 저희 딸이 도서관에 책을 가져가가지고 보여드리게요.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거를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세세하게.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냥 읽으라고 하면은 얘가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형광펜을 쥐어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밑줄을 한번 치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다 읽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만약에 처음에 교과서를 이제 뭐 제가 1, 2학년 같이 읽어주시라 했는데 엄마가 처음에 이걸 교과서를 아이랑 같이 읽을 때 엄마가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페이지에 있는 글자를 모두 다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예. 모든 글자를 다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이 아이가 나중에 혼자 읽어도 그걸 띄엄띄엄 읽지 않고 다 빠짐없이 다 읽어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책 있잖아요. 그 스카이버스 분당 강쌤 책. 네, 요거. 네. 이 책을 읽고 저랑 제 딸이 한참 웃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를 줄치라고 하면은 전체 페이지에 줄을 다 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랬어요. 진짜 처음에 2학년 2학기에 네가 생각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페이지 전체 다 형광펜을 다 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분당 강쌤 이 책의 그 내용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교과서 학습 방법 뭐 다른 게 있나요? 이게 다예요. 매일 학교 시간표에서 배웠던 그 분량만큼 그거를 전체를 다 읽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어휘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써서 네,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었으면은 거기 옆에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고. 네, 저는 그래서 채점만 하고요. 어디에 무슨 내용을 밑줄을 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저는 그런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혼자서 글을 읽어낸 연습, 뭐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친 연습. 저는 이것만 할 뿐이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밑줄을 그었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건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봐서 밑줄을 쳤으니까 읽긴 읽었네. 저는 이걸로 그냥 끝냅니다. 뭐 얘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니?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나갑니다. 네. 그래서 활자에 대한 거부가 없는 아이라면은 스스로 이렇게 읽고 우리 딸처럼 문제 풀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활자에 대한 거부가 있는 아이라면은 이렇게 지금 새학기 전에 지금 아직 시간 있잖아요. 줄글 많이 읽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사회과학인데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줄을 치면서 읽고요. 그 모르는 용어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용어 공책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책인데 네 이렇게 줄을 다 쳐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얘가 이거 잘 읽었는지 어쩌는지 따로 확인을 안 해요. 그냥 밑줄 쳤으면 읽었구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학교 다닐 때는 그 배우는 중에는 지금은 방학이지만 저녁 먹고 나서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열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디지털 교과서 굉장히 재밌어 해요. 이제 뭐 사회는 이야기식으로 막 이렇게 잘 풀어놓기도 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니까 그거를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디지털 교과서 모르시는 분은 2학습터 들어가시면은 그 로그인 하는 밑에 페이지에
다 보실 수 있어요. 해당 학년에 그런 교과서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는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세 과목은 디지털 교과서를 같이 활용을 한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여주기도 하지만 밑에 퀴즈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있어요. 앞에 정리된 내용들을. 그래서 그걸 또 퀴즈 푸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 학습 방법 이게 다예요. 아직 중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고학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5학년부터는 시켜볼 생각이거든요. 5학년부터. 그날 이제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라고 시켜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5학년이 되면은 4학년까지는 안 시키려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만약에 진도가 2장, 3장이 나갔다. 거기에서 요약해서 노트에다가 옮겨서 적으라고. 예, 저는 그렇게 시켜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쨌든 학습이잖아요. 학습이지만 얘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적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이런 지식도 그냥 경험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식을 쌓아주고 싶으면 이 독서를 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막 연계 독서 해야 한다고 막 찾아서 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읽혀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슥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가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제가 빌려와서 애가 보이는 데다 이렇게 슥 한번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아이 반응을 좀 살펴보고 막 애가 뭐 좋아서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야죠. 제가 한참을 읽어요. 만약에 그래도 얘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보통 이제 엄마가 읽고 있으면 관심을 보이긴 하는데 정말 그래도 또 관심이 없으면은 밤에 제가 자기 전에 다 읽어줍니다. 글밥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다 읽어주거든요. 하루에 2장, 3장 이거 뭐 이렇게만 조금씩만 읽어 나가면은 금방 읽어요. 그리고 저도 뭐 하루에 한 글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 이거 3장만 읽어줄게 이러면 뒤에가 이제 재밌으면은 지가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긴 책도 사실 읽다 보면은 1시간, 2시간도 이제 책 읽을 수 있어. 이제 얘가 단련이 되어가지고. 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읽는 것 같아도 뭐라 그러죠? 평가하는 거. 학교에서 평가하잖아요. 얘네들 시험 치는 거 말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말고. 예, 그런 거.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예, 이런 거 다 내용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우 잘하면 받아오기는 합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매일 이렇게 학교 다녀와서 배운 거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 거의 이렇게 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얘는 어찌되었건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을 매일 하는 거고요. 네. 네. 제 딸 학교는 아직 방학이라서 제가 전 과목을 다시 다 복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은 거예요. 이게 제가 방학이어서 제가 범위를 어떻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하루에 읽을 만큼만 읽으라고 했는데 이 사회책은 지금 다 읽어서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도서관에 과학책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범위를 정해서 혼자 분량 정해서 다 끝냈어요. 이제 지금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기의 어느 정도 읽을 분량을 그거를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얇아서 생각보다 얇아요. 특히 과학책은 더 얇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충분히 한 권씩 이렇게 뚝뚝 다시 다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다시 해보세요. 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자습서 하루에 한 단원씩 다시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습서 안에 단원 마무리 문제는 학기 중에는 안 풀렸어요. 안 풀리고 방학 때 복습을 하면서 한 단원씩 읽었던 거를 단원 마무리까지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복습을 3학년 2학기 중에서 제가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시 복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분수, 나눗셈, 원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단원은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네, 4학년 1학기 수학 예습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별거 없죠. 이거를 자꾸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소소해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힘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이 어린 나이에 지금 3학년, 4학년 아이도 어리잖아요, 사실. 과연 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건지. 이게 많이 하지 않아도요, 매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현실 물정 모르느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매일의 힘을 믿거든요. 네. 작은 게 쌓이면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요, 애한테 이렇게 많이 안 시키면 불안하세요? 그 주말에 그 부자행복님 네 댓글을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엄마표 할 때 확신이 있었느냐, 뭐 조급하고 두려운 거는 없었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마인드 세팅이나 컨트롤은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영어 할 때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서, 아, 빨리 저만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얘한테 좀 더 일찍 해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에서 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정말. 네. 이건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도 고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저희 딸은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요. 연기를 하는 아이인데요. 지금 뮤지컬 오디션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뮤지컬 경험은 없어요. 그냥 연기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명색이 뮤지컬 오디션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댄스, 노래, 레슨을 다 잡았어요. 지금 막. 그래서 얘가 지금 하루에 일주일이 얼마나 벅차냐면요. 지금 예체능만 미술, 피아노, 노래, 춤, 태권도, 연기 막 지금 진짜 풀 스케줄이에요. 이 오디션 때문에. 네. 하루가 오후 시간이 꽉꽉 찼어요. 근데 자, 이게 다 가능한 게 뭐냐면은 얘가 오전에 혼자 가서 도서관 가서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복습하고 오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얘는 그냥 이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자유예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어랑 수학에 돈 쓰고 싶지 않고 네가 재밌어하고 지금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데 돈을 쓰고 싶으니까 네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으면은 네가 네 할 일은 끝까지 네 스스로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이건 해야 한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아이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지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인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법 알려주는 책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써있어요. 그것대로 다 하라고 시키다가는 저희 애는 주저앉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글쓰기 연습도 중요하니까 매일 일기 쓰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뭐 독서 감상문도 써봐야 되고 다 좋은데요. 애들 쓰는 거 엄청 싫어하지 않아요? 저희 딸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일기 쓰기 저는 이런 거 안 시킵니다. 네. 그거 글쓰기는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쓰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책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 A4지 이렇게 8등분인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는 이거 저희 집에 한 상자 진짜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것 같아. 정말 이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글쓰기 혼자서 자기가 책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크게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막 이런 책 만들더라고요.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뭘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얘가 즐겁게 하기 때문에 다른 글쓰기 연습 같은 건 전혀 안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한번 이렇게 책을 만들었을 때 그걸 좀 과하게 칭찬을 해주고 오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뭐 이걸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 그게 그냥 글쓰기의 연습인 거지 오늘 일기 썼어 안 썼어 뭐 이렇게 확인은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딸이랑 교환 노트가 있어요. 이 말로 다 하지 못했을 때 노트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딸이 저한테 속상했을 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써주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정성 들여서 글로 기분을 좀 풀어주고 저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이게 저의 입장을 말로 얘기하면 막 반항심이 생겨서 이해를 못 하다가도 글로 이렇게 써주면은 또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교환 노트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글쓰기 연습을 안 해도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책에서 보고 읽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글을 좀 제법 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은 저도 글을 잘 썼어요. 글짓기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매일 연습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책 속에서 이렇게 쓴 거를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이런 말들을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서 막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딸도 곧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 네, 다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행 갔다 와서 체험학습 보고서도 쓰고 싶은 만큼 잘 쓰더라고요. 네. 저는요, 제 딸 눈치 엄청 봅니다. 네, 그냥 제가 다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눈치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제 마음을 접어요. 네, 애들 눈치 좀 봐주세요, 제발. 네, 엄마 마음대로 끌고 가지 말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끌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애들은 멀어지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우리 애가 뭔가 좀 잘해 보이는 것 같을 때 제가 그때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은 엄마가 욕심이 스물스물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욕심이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엄마가 점점 괴물로 변해간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 애가 좀 잘해 보일 때 마음을 누르시고 평정심을 찾으셔야 합니다. 분당 강쌤이 아까 이 책 스카이버스 저자, 네, 조 작가님 그 스몰 빅클래스 채널에서 인터뷰 하시는 걸 봤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500번은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큰일 안 난대요. 이렇게 안 해서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감합니다. 애들 눈치 좀 봐주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